웨지워커의 커리어 컨설턴트 정준민이고요. 이제 나만의 기준으로 커리어 선택하기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겠죠. 나만의 기준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커리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수업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한 5년 전인가? 5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나보다 개인적인 나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적인 나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사회적인 나가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서 또 바꿔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진짜 컨설팅을 오래 해보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이 솔직하게 사회적인 나랑 직면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나로서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회적 시선이나 이런 것까지 사실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선택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막 그 선택하시는 거 보면 뭐 연봉 상방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명예나 사회적 인정이 엄청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별로 진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이 나만의 기준으로 커리어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기준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정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사회적인 나, 뭐 명예를 중요시하는 나, 뭐 아니면 연봉을 높게 받는 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나로서 여러분이 오늘 선택을 해주세요.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배들의 커리어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죠. 제가 막 보여드렸죠. 그런 거를 뭐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만의 기준으로 커리어를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 건 다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커리어 의사결정한 거의 그 과정은 되게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노하우죠. 근데 그 노하우를 왜 굳이 참고 안 할 이유가 없죠. 참고해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나랑 다른 거네 하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설을 검증,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51%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제가 할게요.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막 뭐 투자도 받고 좋은데 그래서 한편으로 창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시장도 안 좋고 이게 뭐 창업 될까?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동시에 모순되는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예로 들자면 나 뭔가 대기업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한편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는 내가 무슨 대기업이야.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마케터가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해외 영업이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서비스 기획이 맞을 것 같아. 아니야. 뭐 나는 다른 게 더 맞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다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다 동시에 공존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51%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그래도 마케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51%, 49%가 아닌 게 중요해요. 51%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51%의 믿음이 있는데 선택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생각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래서 고리분둔 청년분들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쉬웠다. 100만 명이에요, 요즘. 5천만 명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고민만 하다가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스스로를 잠식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반복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커리어 패스 선택지를 처음에 그냥 남들 거 보면서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대략적으로 적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더 생겼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확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 때는 뭐 나는 마케터 할래. 뭐 해외 영업도 고민 있어. 나는 7급 공무원도 관심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확정 지을 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적인 경험도 중요한데 간접적인 정보 취득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나와 유사한 사람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랑 유사한 선배를 찾거나 결국엔 관심 있는 직무의 현직자 인터뷰를 찾아보면 돼요. 그냥 유튜브나 온라인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데서 찾으시면 되고, 진짜 난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 하면은 커피챗이라는 서비스에서 뭐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많이 있거든요. 커피챗 서비스 찾아보시면, 그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을 때는 좀 인터뷰 같은 거 다 보고 직무에 대한 정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사회적인 나랑 만나야 된다 그랬죠? 요게 이제 사회적인 나를 만나는 부분들이에요. 요 오른쪽이. 근데 먼저 이제 개인적 커리어 선택 기준. 별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는 옵션에 들어가야 돼요. 커리어 선택할 때. 이해되시죠? 그냥 여러분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건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거. 그거에 별표가 쳐져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 커리어 선택 기준의 첫 번째, 도달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무조건 고려해야겠죠? 그게 의대가 됐던 뭐 마케터가 됐던 뭐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됐던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 시간은. 그렇죠. 현직자를 기준으로. 근데 현직자 중에서 나는 비전공자예요. 근데 전공자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비전공자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필요한 노력의 예측 가능성. 이 해당 직업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예측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이나 뭐 의대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노력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능이 만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예측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경쟁률이 높을수록 필요한 노력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진다. 보유 경쟁력이 높을수록 필요한 노력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함수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다음에 여러분의 시험 재능을 파악해야겠죠. 어떤 시험을 봐야 된다면. 시험 재능을 실제로 해보면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냥 3개월만 해보시면 돼요. 근데 3개월을 하루에 8시간씩은 해야겠죠. 그래야지 시험 재능은 파악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유 경쟁력. 보유 경쟁력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의 학점, 여러분들이 전공적 합성을 요새는 다 봐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면 비전공자인 것만큼 더 열심히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공이 적합한 것도 보유 경쟁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경험 레벨이 더 높을수록 당연히 취업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보실 거면 소위 시험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 커리어 도달 후 삶의 모습.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뭔가 뭐 가치적인 부분들 뭐 그런 거랑 연결되는데, 커리어 도달 후의 삶의 모습.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워라밸이 얼마나 좋을까? 그다음 세 번째, 이거 재밌을까? 네 번째, 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도성. 일에서 내가 얼마나 주도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 다음 워라밸. 워라밸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가정 꾸리기. 쉽게 생각하면.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서 나는 가정 안 꾸리고 혼자서 열심히 나의 취미생활 즐기겠다. 그것도 워라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재미와 의미를 느낀다는 내가 항상 재미있다, 항상 의미를 느낀다가 아니라 내가 그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근데 이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가 재미와 의미를 느낀다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매 순간이 재미있고 매 순간이 의미 있다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일은 다 힘들다 그랬죠?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일은 힘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거를 몰라서 고리분둔 청년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인 나랑 마주해야겠죠? 사회적 커리어 선택 기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리어 유망성, 크게 보면 커리어 유망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세부로 나뉘면 커리어 성장성, 커리어 안정성, 커리어 확장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커리어 성장성. 점차 TO가 늘어날 직업인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새 커리어 성장성이 높은 직업은 TO가 유지될 직업인가로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TO가 확장될 직업은 없어 보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네, 두 번째.
대체되지 않을 인재가 될 수 있는 직업인가? 이게 커리어 성장성의 두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뭔가 산업군도 여러분이 나는 반도체 산업군을 갈까 배터리 산업군을 갈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는 중국이랑 이슈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반도체가 차라리 낫겠다. 야 요새 인공지능이 핫하니까 데이터 관련돼서 결국 반도체가 되게 중요해. 반도체 퀄리티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반도체가 더 유망한 산업군이지. 이런 것도 커리어 성장성이랑 연관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커리어 안정성. 하방이 얼마나 두터운가? 기본적으로 사기업보다는 공무원이나 뭐 그런 데가 하방이 더 두텁겠죠. 그다음 이제 경력 단절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 관련돼서 약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 낳고 막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하다가 약사 자격증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서 약국에서 일하면 된다. 거든요. 이제 그런 게 경력 단절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쇠퇴할 산업군에 들어가면 커리어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성장할 산업군인지를 봐야 되고요. 다른 커리어로 넘어가기 용이한가? 직무 전환이 가능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가의 경우는 데이터 분석가를 하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갈 수도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좋은 직업이에요. 심지어 서비스 기획자도 될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커리어 확장성이 높은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집에 돌아가셔서 하실 때 커리어 선택 기준을 우선순위 순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봉 하방 기준이 제일 중요해. 그럼 여기 위에 올리는 거죠. 아니야, 나는 명예가 제일 중요해. 그럼 여기 올리는 거고. 나는 이래서의 재미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1순위인 거죠. 순서를 생각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필수들 들어가 있죠. 보유 에셋 활용. 필수니까 제가 넣어놨고요. 준비기간 경쟁률. 이거 필수니까 넣어놨죠. 필수인 부분들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커리어 선택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요 네모칸에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저는 5점 척도를 추천드려요.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이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점수 매겨서 총합 점수를 위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51% 이상의 믿음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이게 시각화돼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했겠지만 내가 여전히 모른다고 느껴지면은 준비기간 경쟁률을 모르면 무조건 찾아봐야 된다. 이건 무조건 찾아보세요. 자,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잠정적 가설로서의 커리어 선택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100% 확신을 갖는 커리어 선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잠정적이에요. 가설 형태거든요.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지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잠정적 가설로서 여러분들은 커리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때 고려해야 될 거는 4가지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할 건데 일단 점수를 내가 부여해 놨으니까 이 점수를 고려하는 게 제일 좋겠죠. 첫 번째로. 근데 이분처럼 지금 19점 19점 동률이거든요. 이분 아까 그 검사 뭐 그런 거 하시겠다고 한 분, 대기업 해외 영업하고 동률이에요. 그리고 동률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어떤 분들도 있냐면 검사에 대한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도 대기업 해외 영업 선택해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점수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두 번째로 해당 커리어에 이렇게 점수를 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유를 적는 거예요. 이런 점수를 준 이유들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 이유들도 고려해서 커리어를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비 기간 및 경쟁률, 이것도 고려해야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려 지점, 뭐 우려 사항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 검사랑 해외 영업이랑 점수는 똑같은데, 자, 아까 설명드렸었지만 검사는 변호사나 판사보다는 검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검사가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깨닫게 됐다. 근데 나는 변호사나 판사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검사는 5점인데 검사가 안 되면 재미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준비 기간 및 경쟁률, 검사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신 거죠. 로스쿨은 어떻게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려 사항도 이렇게 나오죠. 검사 아니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검사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거 우려 사항으로 적었고요. 대기업 해외 영업 한번 볼게요.
해외 영업으로 대기업 취업한 선배들 보면 필요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딱 느껴진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해외 경험 및 전공 적합성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 이 보유 에셋 활용이 쉬울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 기간 및 경쟁률. 다른 사람들 보니까 2년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하나를 선택하셔서 51%의 믿음을 갖게 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준으로 커리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제가 플러스로 좀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패스의 우려사항이 있겠죠. 우려사항이 다 있어요. 어떤 커리어 패스든지 간에. 그러면 그 우려사항을 사전에 검증하는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커리어 패스를 실제로 선택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싶은 걸 꼭 검증해요. 검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간접 경험도 경험입니다.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데스크 리서치 하시고 인터뷰 기반 리서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데스크 리서치는 어떻게 하냐? 준비 기간, 경쟁률, 합격자 수기 기반으로 정보 탐색하면 되죠. 자, 인터뷰 기반 리서치, 업무 스타일. 아까 뭐 간호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간호사의 업무 스타일은 어떻고 뭐 어떤 식으로 일하고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선택 기준 평가 중에 확실치 않은 거,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검증이 필요한 거를 현직자를 인터뷰해서 알아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우려사항들을 사전에 검증하면 되겠죠. 근데 사전에 검증을 해봤는데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럼 이제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확실히 선택하기 전에 우려사항을 먼저 검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우려사항까지 다 검증했어요. 이제 해볼 거야. 해보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검증해야죠. 실제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 직접 경험에서 경험을 통한 가설을 검증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51% 확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설을 검증하기 시작하면 점차 확신의 레벨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물론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도 이제 창업한 지 한 7년 그 정도 됐는데 되게 엄청나게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가 또 어느 순간에 막 되게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업앤다운이 있을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경험을 쌓아놓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증거가 돼서 내가 약간 다운됐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쌓아놨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 계속 조금만 더 쌓으면 할 수 있지 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쌓은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계속 설명드리면 커리어 탐색 및 선택 프로세스는 사전 검증이 끝난 이후에는 경험 기반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사전 검증 기반을 했었죠. 커리어 선택을 했죠. 데스크 리서치도 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경험 기반 검증을 해서 커리어 관련 경험을 쌓으면서 직접 여러분들의 저는 이제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낀 그 감각으로 이 직업이 나랑 맞다 아니다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크기겠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정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점들을 적어주세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게 무조건 있거든요. 다른 게 뭔지를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된 점도 적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점을 적고 창업 나 되게 쉽게 생각했다. 이거 되게 어렵네. 근데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겠다. 나중에 그런 것도 다 적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쭉 적으시면서 점점 확신의 크기를 키워 나가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넘버 3라는 영화에서 이분 약간 조폭이시거든요. 근데 조폭인데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51%를 믿으면 100% 믿는 거고
49%를 믿으면 0%를 믿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제가 이제 커리어를 선택하고 실제로 커리어에 도달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51%를 믿게 되지 못하고 49%를 믿어요.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럼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검은 의자에 앉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생각해요. 검은 의자에 앉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나는 왜 마케터가 될 수 없을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 1% 차인데 51%를 믿어서 저는 이제 흰 의자에 앉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흰 의자에 앉게 되면 이 생각의 방향이 중요해요.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케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마케터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나는 검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어차피 뭐 해봤자 의미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1% 차이로 흰 의자에 앉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행동을 하겠죠. 행동은 0%와 100%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면 100%고 안 하면 0%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1% 믿으면 100% 믿는 게 여러분들이 100% 믿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엔 여러분들이 마케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마케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네. 그래서 이게 100% 믿는 거고요. 49% 믿으면 여러분들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은 49%라는 생각보다 큰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0%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그냥 일단 51%만 믿고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갖고 커리어를 결정하고 실제로 그 커리어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합격 많이 시켰으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